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미통당이 안정적으로 이기고 있는 데는 강남, 가벌병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없거나 지고 있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이길 때가 별로 없다. 근데 경기도 북부 일부 빼놓고는 좀 그런 양상이고 인천도 혼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석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자, 미통당은 자기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데가 민주당은 70곳이라 그러고 미통당은 38곳이다. 38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자체 분석에 의해서 지역구 253개 중에 민주당은 지금 132석, 미통당은 124석에서 130석을 전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다 합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53석보다 많지요. 그러면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나 다른 군소정당이 가져가는 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가짜 이야기들을 각자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81곳이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수도권에는 121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수도권에서 지금 한 30석 정도 앞서고 있다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수준에서 각 당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보면 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어있는 표가 없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맞냐. 틀리죠. 지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총선 관련해서 10%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3% 수준밖에 안 된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교수 같은 사람들은 갈수록 여론조사 응답률이 하락하는 것은 총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가 의견을 정했는데 여론조사 회사에 내 의견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역대 선거에서 야당 지지율은 실제보다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온다. 그래서 여당 야당 지지율의 격차가 현재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많게는 6% 정도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여론조사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는 양극단, 즉 미통당의 적극 지지자와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만 대답을 하고 있고 과도하게 참가하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답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양극단의 지지자들만 이번 총선에 투표하고 실제로 나머지들은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될 때는 현재 여론조사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한 여론조사에 부산의 남을에서 이현주가 이 여론조사 범위 밖으로 지고 있다. 박재호 의원입니까? 민주당에. 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믿기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어제 박형준 미통당 선대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저는 참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표 얻을 거라고 간판으로 TV 나오게 하는 미통당도 정신이 나간 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준이가 120석 지역구 의석을 얻으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하게 되면 1당이 될 거다. 저도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20석이면 이 비례대표가 한 20석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140석 되니까 140석 되면 제가 135석 넘으면 1당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0석 되면 1당이 되겠죠. 자, 이 140석이 지금 미통당이 지향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떠버리고 씹으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충청 강원은 20대 총선과 같은 20석. 자, 20대 총선에서 충청에서 14석입니다. 14석. 총 충청이 28석인데 미통당이 당시 14석을 얻었고 강원도에는 8석 중에 6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강원 충청에서 20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고 제주도는 그때도 한 석도 없었고 이번에도 지금 미통당에서 안 된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 충청이 20석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그때는 35석인데 이번은 한 50석 그러니까 15석을 더 얻고 그리고 영남에서는 그때는 지금 몇 석이었는가 하면 영남이요. 영남이 총 65석인데 그때는 총 65석 중에 48석까지밖에 못 얻었는데 7석을 더 얻어서 55석 그러니까 55석을 얻으면 자 영남에서 55석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50석 그러면 105석이잖아요. 그리고 강원 충청에서 20석 하면 125석이 되어서 비례대표를 더하면 145석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때는 35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15석이 많은 50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자, 저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하고 충청에서 20석을 지난번 얻었던 만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굉장히 많이 얻은 거다.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영남에서 총 65석 중에 55석은 이상 얻을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별로 표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통당 내부의 계획으로 보면 영남을 빼놓고는 충청 강원에서는 조금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과다 계상이 되었고 수도권에서는 좀 많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통당의 계획보다는 한 10석 정도가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한 115석 미만으로 들어갈 거고 비례대표를 합치면 135석 미만 그러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 130석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근소하게 민주당한테 10석 안팎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호남에서 이번에는 거의 민생당 등이나 호남 정당에 뺏기지 않고 독주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득세를 하면 안정적으로 한 130석 이상은 기존 거의 확보를 했다. 그래서 거의 확보를 했으면 이제 비례대표까지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가지고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얻는 의석만으로도 140석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계산을 한번 봅시다. 민주당 입장에서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금 현재 좀 석권할 거로 보여요. 25석 정도를 갖고 가고 과거에는 3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3석 얻었던 것이 25석이 되면 22석 정도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65석 중에 10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요. 한 5석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민중당 이런 쪽이 가져가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미통당이 가져올 수 있는 영남의 의석이 한 6, 7석 정도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5석이라고 보면 지금 28석.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제주에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 한 17석 정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호남에서 25, 영남에서 한 5,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30석. 그리고 대전, 충청, 강원에서 17석. 그러면 47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에서 지난번만큼 갖고 갔다 하면 82석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92석이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보면 지난번처럼 갖고 가면 지역구만 129석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82석이 아니라 여기서 민주당이 지난번보다는 한 10석 정도 빠진다고 보면, 그럼 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119석이 돼요.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지난번에 35석인데 지금 자기들 목표가 47에서 50이니까 10석쯤 올라가서 35석에서 한 45석 보면 그게 현실적인 진단일 거라고 보고, 민주당은 한 10석 빠지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보여요. 그럼 민주당이 한 72석, 미래통합당이 한 45석. 이게 이제 두 당의 수도권의 의석 격차라고 보면, 그러면 119석이면 여기에 두 비례정당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를 합치면 20석 정도 하면 139석에서 1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또 민생당이나 정의당하고 합치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숨어있는 문재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국민의 표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분노하는 문재인 표가 대거 이 코로나 와중에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장에 긴 줄이 늘어서서 문재인 심판하자 되면, 그때는 이런 사태가 아니라 완전히 뭐 180대 120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쪽박 차는 6대 4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죠. 미통당이 6이면 180, 민주당이 4면,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이 4면 120석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문에 대한 욕들도 많이 하지만은 욕하는 사람이 하고 중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진 상황이 커서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민주당 문재인을 심판하자라고 하려면 코로나 대응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부가 돈을 푸는 부분에도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가 140조 풀면 우리는 240조 풀게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고, 70% 깔면 우리는 전부 다 주자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 저 문이 주는 부분은 그냥 쟤들은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집권 세력이 아니니까 배가 아파서 지르는 거지 문이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국이나 유재수나 더 나아가서 울산 선거 공작은 이슈조차 못 만들고 있고, 현재 지금 중요한 비리가 터질 듯 말 듯 가고 있는 이 라인 부분도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통당 어디에서 문재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이 총선 앞두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지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자, 황교안은 어제 종로 유세에서 저렇게 색스폰 불고 자빠졌어요. 그 종로 낙원상가 밑에서 색스폰 불면 딱 어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뭐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야당의 대표가 스피커를 통해서 문을 공격해야지 저렇게 색소폰이나 불고 자기 연애담이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지금 야당 대표 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니까 오늘 어느 조사에서는 보니까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한테도 밀려서 3등인 것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엄 문제를 정리해서 강경 보수층의 표를 모으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거라고 보여요. 왜? 김종인, 황교안부터 지금 박영준까지 거의 이 미통당 대부분이 개헌론자들로 전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철수까지 개헌 이야기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이 심판에 대한 의지를 모으지 못하는 속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그냥 굴러가다가 선거날이 될 거라고 보여요. 자, 김종인이 한가닥 할 거라고 봤지만은 김종인의 메시지가 지금 뭔지 그냥 당위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코로나에 묻히지 않을 거라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계속 리바이벌 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탈원전부터 경제 실패부터 매일 한 건씩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갖다가 수치와 통계치를 가지고 국민 앞에 비판하고, 비리를 비판하고, 우리들 병원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신라젠도 비판하고, 그리고 탈원전도 비판하고 다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보가 무너진 부분도 비판하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악수하고 다녀요, 이 영감도.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뭐 김예령 기자부터 신동호 무슨 기자 이런 사람들 끌고 모아서 선대위 대변인단을 꾸렸다는데, 선대위 대변인단에서 발표를 정말 정권의 뼈아픈 부분들을 폭로하고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먹혀드니까 그걸 김종인 입으로 한다든지 황교안 입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김종인을 데려다 놓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종로 선거 바빠서 못 다니는 지역을 김종인이 와서 김종인이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게 무슨 메시지가 됩니까? 김종인은 당사에 앉았어요.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하나씩 폭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과 총선 끝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개헌해야 될 상황에서 괜히 이런 이야기 했다가 문재인하고 기분 틀어지면 그것도 안 될까봐 그냥 비판도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처럼 적당히 하는 겁니까? 정말 한심한 집단들입니다.